여러분, 요즘 현대차 주식 보셨어요? 아니, 진짜 요즘 현대차 차트 보면 이게 자동차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2배로 뛴 걸까요? 아니에요. 현대차는 분명 자동차 파는 회사인데 갑자기 AI다, 로봇이다 하면서 주가가 막 뛰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이 현상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대차가 이제 그냥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시대의 현장 플랫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차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 굴리는 회사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식은요,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뭘로 돈 벌까? 이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먹거리를 먼저 봐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산업 솔직히 성장한 게 보이잖아요. 전기차다 뭐다 해도 결국 차는 차예요. 공상 과학 영화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혁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현대차가 AI, 로봇 프레임을 붙였어요. 이 이야기가 붙으니까 전혀 다른 미래 사업처럼 보이는 거죠.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이 회사가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네? 로봇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랬어요. 올해 현대차 몇 대 팔았나? 지금은 이래요. 로봇 사업 언제 본격화되나? 현대차가 시장에 새로운 스토리를 던진 거예요. 우리 미래 먹거리 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스토리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대차는 지금 그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가는 획기적인 스토리. 이게 진짜일까, 거품일까? 그건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바로 지난주였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열렸어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술 전시회예요. 앞으로 5에서 10년 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죠. 기술 트렌드의 방향을 정하고 기업들이 어떤 미래에 베팅하는지 보여주며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미래의 신호탄이에요. 이곳에서 현대차가 정말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화면 속 AI는 이제는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벌써 CES 같은 자리에서는 식상해진 주제예요. 올해 CES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구경거리일 뿐이죠. 진짜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이에요. 박스 나르고 물건 분류하고 조립하는 로봇. 이걸 요즘 말로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계에서 나와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AI예요. 어느새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르냐고요? 돈이 되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챗GPT가 글 써주는 거 편하죠. 근데 그게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려주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장에 로봇 100대가 들어가면 인건비가 확 줄어요.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불량률도 줄어들고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CES에서 모든 빅테크들이 로봇 얘기했어요. 엔비디아는 로봇용 칩 만들고, 구글은 로봇 AI 개발하고, 아마존은 물류 로봇 늘리고, 다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이 로봇들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예요. 기술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는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바로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기네 공장이 곧 실험실이니까요. 이거 엄청난 강점이에요. 남들은 로봇 만들고 누가 써줄까 고민하는데 현대차는 우리가 먼저 쓸게 하고 바로 테스트하고 투입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이 현대차를 주목하는 이유예요. 현대차는 이 전시회에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이랑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 거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다른 기업과 현대차의 진짜 중요한 차이였어요. 왜냐면 산업 현장은 이미 이 일하는 로봇에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공장에서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3D 업종이라고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임금은 계속 오르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안전사고 걱정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근데 로봇이 이 일을 대신한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모두 지갑을 열려고 들겠죠. 여기서 또 현대차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 공장이 곧 테스트베드라는 거예요. 남들은 로봇 만들고 어디서 테스트하지 고민하는데 현대차는 울산 공장, 아산 공장, 전 세계 공장이 다 실험실이에요. 로봇 개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 현장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아무리 잘 움직여도 현장 가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온도, 습도, 먼지, 소음, 진동, 이런 거 다 겪어봐야 진짜 쓸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이미 이런 데이터를 수십 년간 쌓아왔어요. 자동차 만드는 과정의 모든 공정을 다 알고 있죠. 용접, 도장, 조립, 검사, 이 모든 걸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공장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먼저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기 공장이니까 개선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완성도 높인 다음에 다른 회사한테 우리 로봇 어때요? 하고 팔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진지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아, 이 회사는 진짜 로봇을 쓸 수 있는 회사구나.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기술만 있는 회사보다 그 기술로 당장 돈 벌 수 있는 회사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현대차가 딱 그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게다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현대차 로봇이 정말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이게 진짜 돈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로봇이 뚝딱뚝딱 움직이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첫째, 고장나요. 둘째, 주변 장비 망가뜨려요. 셋째,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해요. 이게 다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이죠. 공장에서 로봇 하나 고장나면 라인 전체가 멈춰요. 하루 손실이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곧 현장 투입 가능하다는 신호예요. 충격 흡수가 된다는 거고,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로봇 영상 보면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반복 작업을 1000번, 10,000번 해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똑같은 퀄리티로 일하죠. 이게 기업 입장에선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진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용,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예요. 요즘 기업들은요, 사람 뽑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 고용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죠. 최저임금 인상되면 또 올려야 되고 경력 쌓이면 또 올려줘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로봇은요, 한 번 사면 끝이에요. 전기세랑 유지보수 비용만 들죠. 5년, 10년 쓸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전사고예요. 공장에서 사람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 멈추고 산재 처리하고 보상금 주고 언론에 나오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이 되죠. 근데 로봇이 고장나면 그냥 고치면 돼요. 기업들이 로봇에 관심 갖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큰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3월 10일이면 곧 시행될 노란봉투법, 이런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더 긴장하고 날을 세워요. 파업하면 공장 멈추고, 납기 못 맞추고, 거래처한테 욕먹고, 이런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로봇은 파업 안 해요. 노조도 없고요. 24시간 365일 똑같이 일해요. 이게 단순히 사람을 줄이려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 한 명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6개월? 그것도 선임이 붙어서 한 명씩 일일이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1년 후에 그 직원이 퇴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투자한 시간과 돈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로봇은 완전 달라요. 이게 로봇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로봇 한 대가 뭔가 배우면요, 그 데이터를 다른 로봇한테 그대로 복사할 수 있어요. 1초면 끝이에요. 서울 공장 로봇이 불량품 구별법을 배웠어요. 부산 공장, 중국 공장, 미국 공장 로봇 전부 다 업데이트, 동시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자기 머릿속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옮길 순 없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학습 속도예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로봇은 24시간 데이터 쌓아요. 1년이면 사람의 3년치 경험을 쌓는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 공장의 모든 로봇이 동시에 학습한 걸 합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또 AI가 분석해서 최적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죠. 현대차 같은 회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 공장이 있잖아요. 각 공장마다 로봇이 다른 환경에서 일하면서 데이터 쌓고 있어요. 한국은 습하고, 미국은 건조하고, 인도는 덥고, 이런 다양한 환경 데이터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서 학습시키면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완벽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장 확장할 때도 달라요. 새 공장 지어도 숙련공 구할 필요 없어요. 로봇 설치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끝이에요. 첫날부터 최고 효율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봇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학습이 복사되고 경험이 공유되고 실력이 누적된다.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죠. 게다가 요즘 현대차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AI 회사들과 계속 손잡고 있어요. 로봇 몸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두뇌는 너희가 만들어줘 하고 말이죠. 로봇 몸만 잘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의 두뇌까지 갖춘 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 조합을 완성형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회사? 반쪽이에요.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회사? 이것도 반쪽이에요. 둘 다 잘하는 회사? 이게 진짜예요. 테슬라가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차도 만들고 자율주행 AI도 만들고 현대차도 이 길로 가려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것도 AI 스타트업들이랑 협업하는 것도 다 이 큰 그림의 일부예요.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현대차 주가가 왜 올랐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 제조업의 플랫폼 회사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회사로 확장한 것처럼 현대차도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확장하는 중이에요. 주가는 이미 그 미래를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5년 후, 10년 후, 현대차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에 쏙쏙 박히는 참 쉬운 이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